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장지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정교합 종류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과에 교정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하였을 때 부정교합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정교합의 종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부정교합의 종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격적 부정교합의 종류. 골격적, 뼈란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위턱, 아래턱, 이 뼈의 관계가 비정상적이어서 생기는 부정교합의 종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옆모습에 골격이 나오도록 찍은 사진인데요. 이 교정을 위해서는 이런 사진이 필수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자, 우리 얼굴은 머리뼈, 그 다음에 위턱, 그리고 아래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위턱, 아래턱의 관계를 통해서 부정교합을 분류하게 됩니다. 부정교합을 진단할 때는 이 위턱과 아래턱의 전후관계, 앞으로 많이 나왔냐, 뒤로 많이 들어갔냐, 이런 전후관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코끝에서 턱끝까지의 수직관계, 얼굴의 길이를 봅니다. 그리고 수평관계, 정면에서 봤을 때 턱의 비대칭이 좌로 있냐 우로 있냐, 이 수평관계를 또 보게 되죠. 자, 우선 전후관계부터 보시죠. 혹시 치과에서 2급 부정교합이다, 3급 부정교합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1급, 2급, 3급의 의미는 부정교합이 심해질수록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위턱과 아래턱의 전후관계, 앞뒤 관계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이 전후관계라고 하면은 위턱이 아래턱보다 많이 나왔냐, 아니면 아래턱이 위턱보다 많이 나왔냐, 아니면 많이 들어갔냐, 이런 전후관계를 보는 거죠. 1급 부정교합은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가 정상인 경우입니다. 정상인데 왜 부정교합이라고 하나? 위턱과 아래턱의 이 앞뒤 관계는 정상인데 보시다시피 치아가 많이 돌출되어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치열이 삐뚤삐뚤한 경우, 이 경우에 이제 1급 부정교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앞니들이 많이 돌출되면은 입술도 따라서 돌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니를 뒤로 넣어주게 되는 교정을 하면 입술도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심미적으로 훨씬 예뻐지는 겁니다. 이렇게 뼈의 관계는 정상이지만 이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경우를 1급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자, 2급 부정교합은 위턱이 아래턱보다 많이 돌출된 부정교합입니다. 원인이 위턱이 큰 경우, 그 다음에 아래턱이 작은 경우, 아래턱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위턱이 더 커질 수 있죠. 커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위턱이 크고 아래턱이 작은 경우, 이렇게 혼합된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급 부정교합은 또다시 1류, 2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류, 2류의 차이점은 뭐냐? 이 앞니의 각도입니다. 1류는 앞니가 많이 돌출되어 있어요. 뻗어 있죠. 2류는 반대로 이 앞니가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2급 부정교합 1류를 보시고 있어요. 1류를 보시면은 앞니가 많이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애들이 어릴 때 많이 뛰어놀잖아요. 그때 많이 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앞니만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니들이 많이 다칩니다. 보통 이렇게 머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뿌리까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2급 1류 부정교합은 예방교정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방교정은 제가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예방교정은 뼈의 성장을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서 오셔야 돼요. 성장이 남아있을 경우에 치료가 가능을 합니다. 이렇게 2급 부정교합의 예방교정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이때 오시면 된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앞니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다 하시면 교정치과에 데리고 가세요. 혹시나 내가 예방교정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인이 됐어요. 이런 분들은 이 뼈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교정은 할 수 없어요. 수술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치아 이동을 통해서 튀어나온 앞니를
이렇게 뒤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이 튀어나왔으면 작은 어금니 발치가 동반돼야 될 수도 있어요. 다음은 2급 2류 부종교합입니다. 2급 2류 부종교합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앞니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옥니처럼 보여요. 그리고 앞니가 아랫니를 많이 넘는 과계교합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부종교합은 이 턱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 앞니가 이 위에 앞니 안쪽에 잇몸을 많이 닿다 보면은 잇몸이 헐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2급 2류 부종교합은 얼굴의 길이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턱이 사각턱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얼굴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이 턱 사각턱도 좀 갸름하게 개선이 됩니다. 다음은 3급 부종교합입니다. 이 경우는 2급과는 반대로 이렇게 아래턱이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예요. 일명 주걱턱이라고 하죠. 원인은 윗턱이 작은 경우,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아래턱이 큰 경우,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 윗턱도 작고 아래턱도 큰 경우, 이렇게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3급 부종교합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앞니가 위에 앞니를 덮는 반대교합을 보여요. 예방교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 아이의 앞니가 날 때쯤 이렇게 반대교합을 보인다 하면은 그때 이제 치과에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성인들은 주걱턱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동반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걱턱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하면은 수술 없이도 교정만으로도 가능하니까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턱, 아래턱의 앞뒤 관계인 전후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제는 수직 관계입니다. 수직 관계는 뭐냐? 코 밑에서 턱 끝까지의 얼굴 길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코 밑에서 턱 끝까지 얼굴 길이가 긴 경우에는 얼굴이 되게 길어 보이고 짧은 경우에는 짧은 얼굴로 보여요. 긴 얼굴의 경우에는 아래턱이 뒤로 많이 빠져 있는 이런 형태가 많이 보이고요. 짧은 얼굴인 경우에는 이 아래턱이 앞으로 닫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긴 얼굴의 경우에는 이 얼굴을 아래턱이 닫히는 방향으로 짧게 만드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짧은 얼굴을 가진 경우에는 턱을 뒤로 빼서 얼굴이 길어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치료를 해야지 안모가 더 좋아지겠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수평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얼굴의 비대칭을 보는 건데요. 저희가 이 얼굴의 정중앙선을 그어 봅니다. 이 정중앙선에 대해서 아래턱의 중앙이 얼마나 좌우로 돌아가 있나, 이 비대칭을 보는 건데, 이 사진의 경우에는 턱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죠. 이렇게 우측으로 비대칭이 있냐, 좌측으로 비대칭이 있냐, 이 수평 정면을 통해서 이 비대칭의 정도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골격적인 부종교합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골격적인 거에도 이 앞뒤 전후 관계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직 관계, 얼굴이 기냐 짧냐, 수직 관계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얼굴의 비대칭인 수평 관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입술의 돌출도인 연조직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치아가 얼마나 삐뚤삐뚤한지, 그리고 앞궁이 얼마나 좁은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교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영상을 만드는데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